안녕하십니까, 앤소니입니다. 앞 강의에서 경매의 종류나 절차, 대상, 개시 결정 등 경매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경매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살펴보면 고수익을 바라고 공부를 하시다 온갖 법률을 수반하는 복잡한 공부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경매 공부는 쉽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익혀나가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재미난 소설보다 더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배당요구 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배당요구 종기일이 중요하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왜 배당요구 종기가 중요한지 이제부터 저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라는 기간을 정합니다. 이 배당요구의 종기는 여러분에게 경매하기 이전의 준비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조사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권리신고를 받습니다. 배당요구를 받고 또 그런 권리자에게 채권 채고를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중경매에 대해서도 배우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신 경매 개시결정이란 것이 지정되면 법원은 경매 준비 단계로서 배당요구 종기 기간을 정합니다. 이 기간은 매각 준비 단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나름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현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권리신고를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법원에 배당을 달라고 요구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여러분 앞에 경매 물건이 나타나기 위한 건데, 여러분 앞에 경매가 매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된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아주 중요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입찰되기 전에 여러분 앞에 반드시 공지돼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의 종기 기간 동안 특히 권리 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에서 채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보호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어서 법원에 개시 결정이 되죠. 이 개시 결정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중요합니다. 개시 결정이 되기 이전에 등기부상에 나타난 권리, 많은 권리가 있죠. 전세권, 건저당, 가압류. 자, 이 이전에 경매가 시작되기 이전의 권리자들은 배당 요구나 권리 신고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건저당하거나 가압류한 사람들은 별도로 그 내용을 법원에서 모르니까 별도로 법원에 권리 신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또 있죠.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은 법원에서 알지 못하니까 역시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해서 반드시 권리신고하라고 법원에서는 통지를 합니다. 자, 임차인 또는 소송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판결문을 받은 채권자, 그와 같은 채권자 역시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원에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 중에 선순위 전세권. 자, 여기서 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가압류나 근저당이나 담보 가등기보다 앞선 등기부상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선순위 전세권은 이 전세권자가 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배당을 받고 낙찰 후에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낙찰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이 인수하는 권리가 되죠. 자, 배당 요구 종기일 동안에 선순위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요구할 건가 말 건가를 법원은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또는 배당 요구 안 하는 그 선택을 해서 그 기록이 매각물권명세서에 기록이 되고 여러분들은 인수다 소멸이다를 판단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법원은 실제 사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법원의 기록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까요? 자, 경매 정보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자, 이 중에서 20개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자, 2005 타경 141253 사건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번호는 이중경매되는 사건의 번호죠. 자, 여기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자,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경매가 시작돼서 개시 결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 보통은 2, 3개월인데 이 사건은 조금 길게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위에는 중복되는 사건의 번호도 나옵니다. 자, 밑에는 많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네요. 자, 문건 처리 내역을 같이 볼까요? 자, 경매가 진행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 기간 동안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보시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보증서를 냈다는 내용, 감정평가했다는 기록, 집행관이 현황 조사했다는 기록, 그 다음에 많은 가압류권자가 법원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기록. 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를 했는지 같이 보실까요? 경매를 신청한 기술신보의 보증명령, 아마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지 않아서 이런 기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소유자에게 개시결정 정본이 발송되고 도달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게 도달이 되어야 경매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외에 등기소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기입등기, 개시결정 등기를 등기부에 올리는 기록도 나오고요. 가압류권자에게 권리를 신고하라는 최고수를 발송했다는 많은 기록들, 건저당권자도 있고요. 자, 이런 기록들이 있고, 그 외에 세금하고 관련된 북인천 세무서에 대한 최고서, 인천시 구청에 대한 최고서, 자, 이런 많은 기록들이 배당 요구 종기일 동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자, 한양아파트라는 조그만 아파트입니다. 자, 이쪽 기록을 보시면 좀 짐작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9,500에 나온 아파트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낙찰받고 불허가가 나고 거의 2년 이상을 경매를 끌어온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1,513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9,500짜리를 그저 주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지금 저희들이 제가 배당 요구 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자, 여기 임차인을 한 사람 보실까요? 자, 강모 씨가 전입해 있습니다. 99년 5월에 전입하고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2003년 7월 15일. 자, 그런데 그 배당 요구 한 날이 배당 요구 종기일 14일 이후입니다. 자, 종기라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기한이 정해지면 그때까지 권리를 신고해야 보호를 받는 게 법원의 일입니다. 하루 늦어서 결국은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을 신청한 걸로 되고 이것은 배당 요구를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생기느냐? 대항력이 있는 임차입니다.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 자, 요 아래쪽에 보시면 건물 등기부상에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국민은행의 건저당이고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 권리인데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했다는 뜻이죠.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지금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못해서 그 돈을 못 받는다면 그 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인수한다 그러죠. 결국 7천이라는 금액을 인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낙찰을 받고 불허가를 받은 거죠. 자, 법원에서는 낙찰자의 실수에 대해서 3번이나 불허가로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미납을 했죠. 법원에서 3번은 봐주고 네 번째는 안 봐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납을 하니까 그 보증금이 수원법원 같은 경우 보증금이 30%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걸 낙찰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만큼 배당 요구 종기일이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하나만 잠깐 더 보실까요? 자,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빌라입니다. 조그만 빌라고요. 감정가 4천만 원이네요. 2,600에 낙찰되면 시흥시의 빌라 가격이 요즘 좀 오른 편인데 2,600이면 아주 저렴한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의 사건과 매한가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전입하고 보증금 2,500이 있는데 미리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액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확정 전입이 다 빠르고 배당 요구했는데 왜 인수인가? 배당 요구한 날짜가 종기일에 비해서 많이 늦은 날짜입니다. 결국 배당 요구 안 한 거죠. 그래서 2,500이라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 동안에 많은 권리자에게 법원은 채권을 신고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의 최고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많은 채권자들이 있죠.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배당 요구를 해도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 사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드러난 모든 채권자에게 법원은 채권 채고를 합니다. 자, 여러 중요한 사람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되죠.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가서 현황조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 현황조사를 나가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밝혀지면
법원은 이 임차인에게 권리신고 배당 요구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또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많은 권리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 근저당, 가압류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역시 법원은 권리신고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 외에 드러나지 않지만 배당 요구 또는 교부 청구해야 될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하고 관련되는 국세청, 지방세와 관련되는 구청, 시청, 군청 이런 곳에 대해서도 경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미납된 세금, 부과된 세금이 있는지를 법원에 신고하라는 통지를 하죠. 그러면 이 국세청이나 구청은 해당되는 세금을 당연히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만드는 이유는 경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채권들이 조기에 회수되도록 법원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권리 신고된 내용들이 관연 배당을 차례대로 받아갔을 때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관연 배당이 있는지, 자, 그거를 무인계라고 합니다. 경매의 목적이 돈을 받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인데, 만약에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무인계에 문제가 생기면, 배당 나갈 돈이 없다면 보통 경매는 스톱되는 것입니다. 무인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역시 모든 권리자에게 배당하라고 법원은 통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 신고 최고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법원의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경매 정보 검색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경매 물건 검색 어정부 법원에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자, 2005 타경 51238을 같이 보실까요? 자, 사건 번호 나오고요. 부동산 강제 경매 기록이 나옵니다. 경매를 신청한 날짜, 개시 결정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배당 요구 종기일에 대한 기록도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보실까요? 자, 먼저 법원에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한 기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입등기, 촉탁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개시결정, 그리고 감정하겠다는 내용 평가명령, 또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됐다는 기록. 자, 이런 많은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 중요한 내용이죠. 가등기권자에게 채고서를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구청, 지방관청에도 세금을 신고하라는 채고서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 이런 기록들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자, 2006 타경 44473 아파트 사건이네요. 자, 역시 사건 번호 임의경매. 자, 경매를 신청한 접수일자, 개시 결정하고요. 중요한 내용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다. 자,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매각 준비 기간이었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같이 보실까요? 문건 처리 내역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제1은행에 서류가 들어온 내용. 자, 임차인에게 통지서가 발송된 기록. 자, 세금이나 채권자에게 서류가 발송된 기록.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법원의 송달에 대해서, 자,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은 또 역시 많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자, 경상남도 함안에 농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사건 번호가 있고요. 조금 오래된 사건인데요. 농지 1100평, 사진이 보이시죠? 그냥 평범한 논으로 보입니다. 이미 낙찰이 된 사건인데요. 자, 여기서 등기부를 잠깐 보시죠.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단순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하나의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는 기록. 자, 여기서 가등기가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선순위의 가등기. 자, 이게 인수도 될 수 있고 소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물론 대법원의 기록을 보면 이 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어떻게 신고했느냐 기록이 나오고 여기서도 최선순위의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로 신고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담보가등기 경매에 있어서는 건저당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받고 결국은 낙찰 후에 소멸되는 권리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결국 등기부가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어떤 권리로 신고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볼까요? 자, 울산시에 빌라가 하나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아파트네요. 자, 9,800짜리가 9,340에 낙찰이 됐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자, 임차인 박씨 전입하고 확정하고 그 보증금이 8천. 자, 여기 기록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항력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가등기가 되겠죠. 이것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그리고 그 임차인 박 씨가 전세권도 설정했고요. 밑에 기록을 보면 그 임차인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전세권은 낙찰로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전세권은 낙찰로 소멸이 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또 별개로서 만약에 임차인에게 8천이라는 금액이 전액 지불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자, 전세권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면 자주 접하게 되는 사건인데 앞으로 2-3시간 정도 자세히 공부할 기회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있으니까요. 같이 보실까요? 경기도 어정부에 상가가 경매로 나왔네요. 자, 아주 커 보입니다. 면적이 110평. 자, 금액이 9억 7,800이네요. 자, 이게 낙찰이 되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취하됐네요. 자,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역시 전세권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에 전세권자 신맥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제가 특정 상품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햄버거를 취급하는 큰 업체죠. 자, 이 신맥이 전세보증금 5억의 이쪽 건물의 전세권자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신맥의 전세권이 최선순위입니다. 최선순위의 전세권이 해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기록을 보면 일단 인수로 나와 있는데 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자, 신맥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저것은 해당 요구가 아닌가? 예, 해당 요구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주 큰 금액이니까 5억이면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을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달린 중요한 내용인데, 자, 채권 계산서라는 것은 법원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받아야 될 내용을, 금액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한 것이지 배당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5억을 낙찰자는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세권 또는 선순위 가등기가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다 보면 이중경매라는 단어를 자주 보시게 됩니다. 이중경매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의 부동산, 아파트라고 그러죠. 여기서 누군가가 경매를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한 사건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또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한 거죠. 제2의 경매 신청이 있었을 때 이때 이 사건을 이중경매라고 그러는 거죠. 이중경매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청한 사건으로 그 내용으로 계속 경매를 진행하고 새로운 사건이 신청이 들어오면 역시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들어온 사건의 내용으로 계속 경매를 진행합니다. 혹 먼저 들어온 신청 사건이 취하되거나 취소될 경우에 이때 진행되어 온 감정평가나 임차인에 대한 기록, 권리신고 이것을 다음 사건에게 그대로 넘겨서 두 번째 사건으로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결국 취하될 가능성이 적다. 한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경우 이 사람의 채권만 변제하면 되지만 두 사람 이상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두 개의 채권을 다 변제해야 취하가 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경매할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떤 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무익녀의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무익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배당이 없는 경우. 그러나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신청했을 때는 둘 중 한 사람만 배당을 받으면 되죠. 익녀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익녀 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죠. 자, 이중경매가 실제 경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경매 공부하시면서 이중경매가 나오시면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런 사건이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죠. 자,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만 사건 번호가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사건 번호 하나에 채권자 한 명,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5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 이런 뜻이 되죠.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부동산 임의 경매, 그리고 밑에 많은 번호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을 누르면 그 경매 사건에 대한 별도의 또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자, 문건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올 텐데요. 적어도 5명, 그러니까 2명 이상이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이것은 이중경매다. 여러분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충남 공주에 주택이 하나 경매가 나왔네요. 자, 근린주택, 토지와 건물. 자, 일괄 경매죠. 자, 감정가가 1억 6,500에 이미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등기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건물 등기부에는 공주 산림조합이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자, 등기부상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결국 소송을 해서 강제 경매로 신청했다. 밑에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역시 같은 채권자네요. 공주시 산림조합이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여기는 이제 권리가 나타나야 되겠죠. 건전당이 설정된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의 채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권리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이중 경매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은 배당 요구 종교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경매 부동산에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법원에 반드시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는 사람은 꼭 배당 요구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특히 임차인은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의 전세권과 선순위의 가등기, 이 두 가지의 권리는 여러분들이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인수와 소멸의 여부는 이 선순위의 전세권자나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 동안에 배당 요구를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